드디어 목표 달성. 안녕하세요, 오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 저만의 수분 조절과 로딩법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고자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수분 조절. 많은 내추럴 선수분들이 수분 조절을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수분 조절을 하고 있고, 수분 조절의 이제 강약, 그 강약이라는 게 사우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수를 하느냐, 줄여 나가느냐, 이 차이도 있을 거고, 뭐 이틀 동안 할 건지, 뭐 하루 반나절 정도 할 건지, 하루 정도 할 건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이어트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분 조절의 기간이라든지 수분 조절해서 날리는 수분 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바뀌어요. 나의 몸이 많이 드라이하게 다이어트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수분 조절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길게 가져가요. 좀 더 드라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방이 애매하게 덜 빠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 하루 정도, 아니면 그냥 사우나나 뭐 반신욕으로 그냥 조금 수분을 날리고 말아버려요. 왜냐면 지방이 있는데 수분을 많이 날린다고 해서 몸이 드라이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수분은 이제 내가 다이어트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분 조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요. 4월 달에 있었던 NPC 그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했을 때는 제가 수분 조절 이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WNGP 파이널이나 WNGP 안산, 그 다음에 PCA 천안 이렇게 시합 나갔을 때는 수분 조절을 하루 정도 했어요. 다. 그리고 좀 짧게 했어요. 강하게 하지 않고 수분을 많이 날려봐야 한 500g 이내로 날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시합 당일날은 단수를 하죠. 수분을 끊죠. 네. 그건 똑같은데, 그렇게 수분을 많이 날리지 않았던 거는 몸에 솔직히 다 완성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조금만 날려서 우선 그래도 펌핑감이 조금 더 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분을 많이 안 날렸고요. 그리고 지금 9월 3일날 있는 NPCA 파이널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방을 더 많이 걷어내야겠죠. 그때는 아시아 챔프 때처럼 수분 조절 이틀 정도 할 생각이기는 해요. 그리고 수분 조절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염분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염분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해요. 저도 염분을 섭취하면서 시즌을 보내고 있고, 단 최소 미니멈으로 일주일 전, 시합 일주일 전에는 무염을 해요. 무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체감했을 때는 염분을 조금이라도 섭취하면서 막바지에 수분 조절했을 때랑 염분을 끊어서 시합 막바지에 수분 조절했을 때랑의 저의 그 피부층의 두께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염분은 막바지에는 끊어요. 끊고 무염으로 이제 시합 막바지에 이제 일주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길게는 열흘 정도 가기도 해요. 열흘은 멘탈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7일 정도 딱 무염으로 가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염분이 몸에 많이 넉넉하게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수분 조절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나트륨 자체가 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잡고 있으려고 하지 내보내진 않아요. 그래서 시합 막바지에는 꼭 저는 무염을 해서 불필요한 수분을 좀 많이 빼내는 편이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시합 일주일 전, 그러니까 무염을 하는 타이밍과 똑같이 저는 탄수화물을 아예 싹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무탄을 해요. 무탄을 하고 그 일주일 동안은 오로지 닭가슴살과 그 다음에 단백질 파우더만 섭취하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몸에 저염과 그 다음에 무탄을 만들어서 글리코겐을 고갈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분 조절하기 전에 로딩하고, 그 다음에 수분 조절을 끊고 나서 염분 로딩도 하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합 전에 로딩을 하죠. 탄수화물 로딩.
탄수화물이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갔다. 내가 수분을 끊기 전에 탄수화물이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 피부층에도 우리 몸에도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일정량 이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수분이 차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혹 이런 영상들을 저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로딩을 이렇게 길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75kg급 이하는 다 경량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량급 선수들은 로딩하는 기간이 이렇게 3일까지 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중량급부터는 이제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근육이 크죠. 크기 때문에 로딩을 조금 이렇게 많이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로딩을 3일 동안 해본 적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더 피더라고요. 피부층이 더 둔탁해지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로딩을 3일 전부터 해 나가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가 수분 조절하는 방식과는 3일 동안 로딩하는 거랑 안 맞아서 저는 딱 하루 로딩을 합니다. 시합 전날 로딩을 하고요. 그 로딩을 할 때도 수분 조절을 해 나가는 타이밍과 약간 겹치게 가요. 그래서 수분 조절을, 그러니까 단수를 하기 전 타이밍에, 예를 들어서 오전 중에 제가 수분을 약 1리터 정도를 섭취하고 12시부터 단수를 한다 그러면 12시 이전에 1리터의 물을 가지고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조금 적게 비중을 두고 수분 섭취하면서 로딩을 해요. 근데 수분이 들어가야지만 로딩이 되기 때문에 첫 탄수화물들은 수분과 함께 로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단수가 함과 동시에 이제 탄수화물이 조금씩 들어가요. 과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씩 들어가더라도 이미 내가 수분과 함께 섭취한 탄수화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리코겐이 저장이 가능할 거고, 그 이후에 여유의 탄수화물들도 로딩을 해주고, 대신에 단수겠죠, 단수. 그리고 저는 염분 같은 경우에는 단수를 하고 나서 들어가요. 전날이어도. 솔직히 시합 당일날 이제 탄수화물 로딩 막 해놓고 다 집어넣고, 그래도 위가 음식물들 탄수화물로 차있는 상태에서 나트륨이 갑자기 딱 들어갔을 때 저는 그 펌핑감이라든지 몸이 드라이하게 배가서 펌핑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걸 잘 체감이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단수를 하고 시합에 무대에 올라가는 시간을 두고 약 14시간 정도 전에 나트륨 섭취를 하기 시작해요. 보통 나트륨 섭취하면 젓갈이나 고추장, 고추장으로 이제 식사하면서 탄수화물 섭취하면서 고추장에다가 단백질 섭취를 하고, 단백질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트륨 섭취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확실히 단수를 하고 나트륨을 그 전날 섭취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가 이제 그날 펌핑을 했을 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합날 무대 올라가기 전에 펌핑할 때 다들 이제 부스터에다가 나트륨 타서 먹고 나트륨을 밥에다 뿌려서 먹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나트륨을 그 전에 충분하게 다 섭취를 했고, 그 다음 날에는 최대한 공복 상태에서 그냥 단당류와 그런 빵 종류를 먹어요. 좀 더 가볍게. 그래서 배가 조금 막 든든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저는 펌핑을 했을 때 내 몸이 이렇게 달아오르고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합 당일날은 단당류, 가끔 이제 너무 허기가 지거나 했을 때는 그냥 밥에다가 젓갈을 먹거나 할 때도 있어요. 김치를 먹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보통 이제 빵 종류, 잼 종류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시합 전에 탄수화물 로딩과 그 다음에 염분, 그 다음에 수분 조절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공유를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방법에서
나한테 잘 맞는 거는 조금 이렇게 그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거기서 조금씩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틀 자체는 오랫동안 제가 식단이랑 뭐 수분 조절, 염분 조절 이걸 해오면서 그냥 저만의 노하우를 저는 찾은 거고, 근데 이 방법 자체가 제가 운동하는 스타일이랑 제가 다이어트를 해오는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식들, 운동들, 식단들이 이제 저랑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이 방법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무염과 무탄은 항상 고집을 할 것 같아요. 다른 거에서는 변화를 주기가 좀 힘들고 앞으로도 시합 마지막 주에 무탄하고 무염을 하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제 수분 조절하는 기간이나 탄수화물 로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이어트 초기에 탄수화물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걸 줄여가는 그런 기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를 조금씩 줘보고 있고, 이번에 WNGP 파이널이랑 PCA 천안, 그 다음에 WNGP 안산 때도 제가 시합을 나가면서 수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염분 로딩하고 탄수화물 로딩하고 이런 것들에 좀 연습 겸 준비를 하면서 나가봤었어요. 나가보고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원래 하던 대로 해야겠다라는 거를 느껴서 이번에 9월 달에 있는 파이널에서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제 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번 세계 시합을 준비하면서 몸의 완동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해본 거기 때문에 몸 자체가 너무 만족스럽지 못했었어요. 솔직히 지방도 많이 껴있었고 체중도 좀 높아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우선 연습 겸 이제 그런 것들을 테스트 해본 거였고, 지금 이제 앞으로 2주가 남았어요. 3주가 남았어요. 3주가 남은 상태라서 이제는 원래 하던 패턴대로의 사이클로 가서 좋은 컨디션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3주 동안은 조금 식단과 운동을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돌아와서 파이널을 뛰려고 합니다. 파이널 때 이제 시합 일주일을 남겨놓고 무염, 무탄, 그 다음에 염분 로딩, 수분 조절, 탄수화물 로딩 하는 거를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였습니다.